안녕하세요, 랑쌤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정시 최초 합격자들의 성적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성균관대 정시의 특징은 인문계열, 자연계열 둘 다 A형, B형으로 나눠서 학생들 성적에 맞춰서 유리하게끔 원서 구성을 하게 짜여진 것이 특징인데요. 따라서 가군, 나군을 둘 다 성균관대 이렇게 써야 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있고요. 다군의 경우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해서 다른 과목은 엄청 잘 봤는데 탐구 하나만 삐끗한 학생이 다군의 성균관대만 지원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원서 구성을 아주 치밀하게 해서 입학처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정시 모집이 끝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최초 합격자를 발표함으로써 입학처가 정말 일을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2025학년도 정시에서 성균관대 입학처의 행보는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성적은 가군의 자유전공을 최초 합한 학생의 성적인데요. 이 학생의 경우 성균관대식으로 662.84점을 받았고 성균관대식으로의 누적 백분위가 4.27%입니다. 진학사의 점수 구성대가 660점에서 658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균관대 자유전공 계열을 최초합할 수밖에 없었던 성적입니다. 그러면 가군에서 성균관대 자유전공을 선택했다. 이는 고려대학교의 자연계열을 갈 것이냐 이거를 놓고 고민해서 성균관대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학생의 성적인데요. 고려대학교의 경우 공대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점수대가 좀 낮은 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 성적대인데요. 보건정책관리융합부의 경우는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을 하기 싫은 학생들이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여기에 몰림으로써 1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나타낸 것이 특징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전과가 다른 상위권 대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는 성균관대를 가서 내가 원하는 전공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자유전공 계열을 많이 지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나군에서는 성균관대 전자전기, 소프트웨어 이 점수대에 살짝 왔다 갔다 하는 친구거든요. 그만큼 전자전기와 소프트웨어의 점수대가 높았는데 성균관대 자유전공 계열이 계약학과나 건축학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공을 선택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성균관대의 경우 학점 순대로 학과를 고를 수 있는 제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공학 계열이나 자연생명 계열, 현재 원래 뽑고 있는 계열은 그렇게 되는데 이 자유전공 계열의 경우는 학점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인원 제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자유전공에 대해서 애매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확실하게 더 좋은 과를 가기 위해서 전자전기와 소프트웨어의 점수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2026학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자유전공 계열의 점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자유전공 계열이 갖는 혜택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따라서 가군하고 나군에서 자유전공 계열과 전자전기 또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썼거나 나군에서 공학 계열을 쓰면 무조건 합격하는 성적입니다. 아니면 나군의 한양대 데이터 사이언스를 들어갔을 때 점수대가 좀 안 맞거든요. 따라서 가군 자유전공과 나군의 전자전기, 소프트웨어 이렇게 원서를 구성해서 중복 합격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추합 인원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전공을 보면은 마감날 오전까지 179명이 지원을 했거든요. 보통 마감 이틀 전까지 지원한 친구들이 원서를 안정으로 박아놓고 다른 군을 쓰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올해는 상당히 눈치 싸움이 심했습니다. 따라서 하루 전까지 지원한 학생 인원이 대략 추합 인원으로 추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유전공의 경우는 나군의 전자전기나 소프트웨어를 붙는 학생이 자유전공을 선택하느냐 전자전기나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추합 인원이 많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바로 전자전기를 합격하는 학생의 성적 어떨지 봤는데 666점대가 전자전기의 최초 합컷이 되고요. 진학사상으로 663점과 665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자전기를 붙은 친구들이 가군의 고려대학교로 써서 고려대가 합격해서 얼마나 빠져나가느냐에 따라 이 전자전기의 추합 인원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요. 하루 전까지 지원자가 112명이어서 대략 100명 정도 추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된다면 665점대 학생들까지는 전자전기를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군의 고려대학교의 경우는 전자전기를 쓰기에는 좀 힘든데 기계공학부나 아니면 조금 더 과를 낮춰서 공대를 쓰면 합격을 할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고려대로 얼마나 빠져나가느냐, 영어가 1등급인 경우는 연세대를 지원해서 연세대로 얼마나 빠져나가느냐에 따라서 성균관대 전자전기의 추합 인원이 결정되고 마지막 100% 컷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공학계열 보겠는데요.
현재 성적표에 나오는 최초합을 붙은 학생은 660.21점이고요. 공학계열 최초합 점수가 659점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진학사에서는 657점 후반대까지 잡히고 있는데 658점까지는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성균관대 공학계열을 선택한 학생들이 가군 같은 경우는 한양대 상업공학과나 원자력공학과를 쓰면 최초합할 수 있거든요. 한양대냐 성균관대냐 이것에 따라서 공학계열의 추합 인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루 전까지 지원자가 364명이기 때문에 대략 한 바퀴 정도는 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가군의 한양대의 경우는 한양대를 타겟해가지고 쓰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추합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나군의 공학계열을 안전으로 점수를 넣어놓고 가군 한양대를 지원할 학생들이 꽤 많을 것이라고 보여서 성균관대 공학계열의 경우는 300명 정도는 추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가군에서 교차 지원을 한다면 고려대학교의 문과 계열은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는 문과 계열로 교차 지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점수를 환산했을 때 고려대 어문 계열은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학생들 중에 고려대를 무조건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원어문과 불어불문은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고 상대적으로 한문학과는 비선호를 해서인지 경쟁률이 3대1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공학 계열을 쓴 친구는 가군에서 한양대 공대나 고려대 어문 계열로 얼마나 빠져나가느냐가 추합 인원과 최종 컷을 결정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다음은 자연과학 계열인데요. 자연과학 계열의 경우는 성대식으로 환산했을 때 656점이면은 이번에 최초합을 했습니다. 자연과학 계열의 경우는 나군에 쓸 데가 없어요. 나군 한양대는 점수가 높고 그렇다고 중앙대를 쓰자니 점수가 아깝고 그렇다 보니까 나군에서 성균관대 수학교육과를 쓸 수밖에 없는 성적이 이 자연과학 계열의 최초합을 구성하는 성적이 됩니다. 하루 전까지에 들어온 지원자가 161명이어서 한 바퀴 정도의 추합은 발생을 할 거라고 보이는데 자연과학 계열이 갖는 포지션이 애매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추합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따라서 마감 둘째 날에 지원한 51명에서 80명 사이에서 추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성적을 갖고 있는 것이 자연과학계를 합격한 학생의 점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나군을 쓰는 게 상당히 애매한 점수대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은 인문과학 계열인데요. 인문과학 계열의 경우도 이틀 전까지 거의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인문과학 계열의 특징은 작년에는 가군에 있었기 때문에 가군의 성균관대 인문과학 계열, 나군의 성균관대 한문교육과 이렇게 써서 둘 다 합격을 할 수 있는 점수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군으로 옮기면서 가군에서 원서를 어떻게 써야 하느냐. 가군도 성균관대 사회과학계를 쓰면 합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의 최초합 컷이 많이 내려왔어요. 아무래도 사회과학 계열이 가군으로 가다 보니까 가군의 사회과학 계열을 쓰는 학생들이 안정으로 넣고 나군에 쓸 대학이 역시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에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과 인문과학 계열을 동시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성대 인문과학 계열을 쓴 학생이 가군에서 한양대 정책학과를 썼을 때 추합으로 붙을 수 있는 점수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군 인문과학 계열을 쓴 학생이 성대 사회과학 계열이나 한양대 인문 쪽으로 원서를 써서 넘어가는 거에 따라서 추합 인원과 최종 컷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인문과학 계열이 646점대에서 최초합 최종 컷이 나왔다고 한다면 사회과학 계열은 644점까지 떨어졌어요. 이는 가군으로 옮긴 상태에서 나군에 쓸 대학이 없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진학사의 점수가 높게 잡혔다가 확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점수대가 애매한 학생들이 사회과학 계열을 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의상학과, 교육학과 같은 곳이 점수대가 엄청나게 높아요. 648점에서 형성이 되더라고요. 가군의 상대적으로 낮은 학과와 나군의 인문과학 계열을 둘 다 써서 인문과학 계열로 가려는 학생들이 꽤 많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따라서 이번 사회과학 계열의 입결 하락은 2026학년도에는 점수대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사회과학 계열을 최초합한 학생의 경우 나군도 역시 성균관대 인문과학 계열을 썼을 때 추합으로 붙을 수 있는 성적이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정시는 이렇게 반대의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과학 계열을 먼저 붙고 나군을 뒤늦게 붙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그럼 이 친구는 인문과학 계열을 포기하고 사회과학 계열로 가겠죠. 그래서 성균관대 최초합의 점수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균관대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또는 서강대까지 갈 학생들을 다 흡수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가군의 자유전공 계열이 올해는 다소
입결이 엄청나게 높지는 않지만 내년에는 전자전기나 소프트웨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최초합 학생들의 성적이었습니다. 최초합한 학생들 모두 다 축하드리고 다른 학교로 가기 위해서 안정으로 성균관대를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학교 학과에 꼭 합격하셔서 꼭 원하는 대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랑쌤이었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